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입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7호 2023년도 울산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입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소관별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재윤 강북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부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재윤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하현숙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민병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소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 내역서 533쪽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억 9,334만 원 증가한 22억 2,1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2,583억 5,968만 원 대비 143억 2,962만 원이 감소한 2,440억 3,0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537쪽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교장 초빙 공모제 운영 축소 및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유예 등으로 8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38쪽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2억 6,0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방과 후 교육활동비 지원 인원 감소로 1억 51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48조 교육복지는 8억 2,283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 2억 5,426만 원,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자 감소로 1억 1,136만 원, 교과서 대금 지원비 1억 8,23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51쪽 보건급식은 7억 8,029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기정화장치 설비 2억 1,581만 원, 유아급식비 지원금 5억 4,6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2쪽 학교 재정지원관리입니다. 2023년 4월 1일자 학급수 및 학생수 증가 현황을 반영하여
학교 기본 운영비 5억 7,2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53쪽 학교 시설 여건 개선은 시설비 집행잔액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연계동 사업 등 계속비 조정을 위해 119억 4,7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1조 교육행정 일반은 학교 지원센터 운영, 시설 법정 용역, 낙찰 차액 등으로 집행잔액 1억 2,62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65조 기관 운영은 351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을 증액하였습니다. 566조 인건비는 1억 9,02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원 인건비가 2024학년도부터 학교 운영비 통합사업으로 포함되어 1, 2월분 지원을 위해 7억 3천만 원 증액하였고 그 외 교육공무직은 근무사항 등 변동으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765쪽입니다. 9억 378만 원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2,668억 2,897만 원으로 2023년 예산 대비 76억 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목 내역서 769쪽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8억 1,39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사업은 교원 인사관리 2,685만 원, 직장 보육시설 운영 7억 5,0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쪽 학습활동 지원은 69억 7,09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사업은 이하초 병설 유치원 신설을 위해 시설비 3억 1,665만 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15억 7,793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3억 200만 원, 특수교육 대상자 복지 지원에 18억 7,168만 원, 영재교육 운영에 3억 9,102만 원, 학교폭력 건절 지원 3억 7,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쪽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2억 7,598만 원 감소한 415억 5,0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은 수학 여행비 및 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해 23억 2,929만 원,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19억 5,420만 원, 유아 교육비 지원 248억 7,536만 원, 교과서 대금 지원에 67억 3,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63억 2,691만 원 증가한 682억 4,671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사업은 음수기 교체비 지원에 4억 7,850만 원, 유아급식비 지원 52억 8,688만 원, 학생급식비 지원 576억 4,217만 원,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15억 189만 원, 학교 급식기구 지원에 28억 9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05조 학교 재정관리 지원입니다. 학교 기본 운영비 통합교부사업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97억 7,563만 원 증가한 581억 7,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학교 시설 여건 개선은 학교 시설 정개축과 성면 천장 교체 등 대수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연계동 사업 등 학교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492억 8,2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0쪽 평생교육은 학원 지도 및 관리비로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조 교육행정 일반은 22억 2,4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사업은 학교 지원센터 운영비로 18억 9,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9조 기간 운영은 53억 4,4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사업은 청사 증축 공사비로 47억 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쪽에서 927쪽까지 인건비입니다. 학교 청소원 인건비가 학교 기본 운영비 통합사업으로 변경되어 전년 대비 29억 3,069만 원 감소한 341억 8,3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재현 우리 강북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인식 강남교육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인식입니다.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 현장에 헌신과 지혜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신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정금숙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먼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573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26억 9,353만 원에서 10억 6,456만 원 정액되어 37억 5,810만 원이며 특별교부금과 위약금 등 자체 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7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2,049억 5,866만 원에서 43억 2,268만 원이 감액된 2,006억 3,597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자원 운영입니다. 교장 초빙 공모제 운영 축소 및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유예 등으로 총 9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9조 교수 학습 활동 지원입니다. 총 3억 7,37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8,303만 원, 특수교육 대상자 방과 후 교육활동비 1억 3,344만 원, 학교폭력 근절 지원 7,43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90조 교육복지는 6억 1,051만 원을 정액하였습니다. 정액 내역은 교육복지 추진 운영 1억 9,427만 원, 유아교육비 지원 5억 7,572만 원이고 그 외에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 지원 등 1억 3,31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94쪽 보건급식입니다. 총 6억 24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정화장치 설치 2억 9,421만 원, 유아급식비 2억 5,75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95쪽 학교 재정지원관리 3억 9,91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596쪽 학교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총 40억 5,4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대수선을 비롯한 학교시설 개선과 학교 현안사업 지원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600쪽 평생교육은 64만 원 집행잔액 감액했습니다. 같은 쪽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총 8,613만 원 감액하였으며 학교지원센터 운영 5,808만 원과 그 외 집행잔액 감액하였습니다. 605쪽 기간 운영입니다. 집행잔액 총 1,3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6쪽 인건비 6억 695만 원 정액하였습니다.
정액 사유는 청소년 인건비 6억 6,244만 원이며 그 외 집행 잔액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학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7조 세입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억 7,712만 원 감액된 6억 1,839만 원이며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2억 9,972만 원 정액된 2,155억 9,490만 원입니다. 강목 내역서 851조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1,662만 원 정액된 8억 8,465만 원이며 교원 인사관리와 교육복지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53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1억 7,085만 원 정액된 56억 2억 973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교육가정운영지원과 학력 향상 지원에 2억 6,146만 원, 특수교육운영과 특수교육복지에 39억 4,997만 원, 영재교육운영 4억 723만 원, 문화예술교육과 각종 체육활동에 3억 8,694만 원,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3억 4,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조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18억 9,193만 원 감액된 311억 4,476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 활동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17억 8,196만 원, 급식비 지원 27억 1,190만 원, 유아교육비 지원 184억 6,588만 원, 교과서 대금 지원 53억 6,073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에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조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71억 2,958만 원 정액된 562억 4,62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학교 보건관리 및 학교 환경위생관리에 8억 2,645만 원, 학교 급식운영 502억 3,994만 원, 학교 급식 환경 개선 51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조 학교 재정 지원 관리는 전년 대비 116억 7,276만 원 정액된 540억 9,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조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전년 대비 28억 5,363만 원 감액된 352억 9,412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학교 일반 시설 정개축과 대수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학교 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900조 평생교육입니다. 학원 지도 및 관리로 3,5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1조 교육행정 일반은 전년 대비 1,023만 원 감액된 26억 3,596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학교 지원센터 운영 16억 9,803만 원, 학생 배치 계획 관리 5억 7,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조 기관 운영은 전년 대비 1,857만 원 정액된 5억 5,6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4조 임금률은 전년 대비 29억 5,276만 원 정액된 290억 7,6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도 강남교육지원청은 교육과정 내실화와 교육복지,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 소관의 본 안건에 대해 질의 순수에 따라 천미경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미경 의원입니다. 강남, 강북 우리 교육장님 그리고 공무원님들 추경과 그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강남, 강북에 같이 여쭙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번 24년도에 강북이
3억 6,200 정도가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 23년도에는 한 3억 5,800 정도 나갔었네요. 그리고 강남은 이번 24년도에 3억 3,100 정도 잡혀 있고 23년도에는 4억 정도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제가 그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그 명단을 제가 좀 갖다 달라 하고 그리고 어떤 직종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참석 현황 이런 걸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뭐 변호사, 의사, 상담사, 뭐 학부모, 교육위원 등등 인원 배치는 한 50명씩 강남, 강부 각각 됐는데 제가 참석 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그 참석위원이 8명이나 되고 또 강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 이하로 된 게 지금 15명 정도 이렇게 참석이 되는데 이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강북 교육국장님. 네, 임기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인데 지금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이 참석자들은 왜 이런 거예요? 이렇게 50명씩 뽑아놓고 왜 이렇게 참석을 하지 않은 분이? 네,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을 파악을 해봤는데 이 전부 지금 그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들어갈 분들이 엄청 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하게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분이 8명이나 되고 5번 이하로 참석한 게 15명이나 돼요. 그리고 165페이지, 166페이지 자료를 보면 168페이지에 보면 그 위원회 수당이 11만 원에 9명씩 랜덤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195회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195회 하면 이걸 9명씩 195회 랜덤으로 돌아간다 해도 한 사람당 22번은 참석을 해야만 되거든요. 물론 그 안에 뭐 변호사, 의사, 상담사 이런 부분은 더 많이 참석하는 비율이 좀 높다는 거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보니까 뭐 30몇 번도 있긴 하고 하긴 한데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22년도 기준으로 강남에 보면 22번 이렇게 참석하신 분은 거진 없어요. 제일 많이 하신 분이 20번이고 그다음 19번. 그 외에는 뭐 5, 6번, 3번, 4번, 1번 이런 식으로 비율이 되어 있는데 이 정말 학교 폭력에 이 돈이 지금 우리가 장난 아니게 나가지 않습니까? 1년에 3억 5천 이상이나 이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소홀히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위원을 이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는 열심히 하겠다라고 들어와서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참석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이분이 2년이 임기라고 한다 하더라도 1년에 정산을 해보고 참석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뭐 조항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그걸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 사람을 그냥 그대로 2년 놔두면 우리가 인력 확보에 대해서 이게 미비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위원님 그 말씀하셔서 저도 그걸 보고 이제 좀 방법을 강구하자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건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을 좀 약간은 고민을 하고 심각하게 좀 이렇게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죠. 강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도 22년도에 한 번도 참석 안 한 분이 5명이고 5번 이하로 참석한 사람이 21명이나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년이 임기라고 해서 이걸 하나도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봤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인원이 5명 정도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 오고 싶어 하는 사람 엄청 많은 비율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오고 싶어 해서 그 어떤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얘기하고 또 사후 처리를 준비하는 그런 그 위원님들의 고견들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다시 오고 싶은 사람들도. 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영역별, 분야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분들이 그 겨우 섭외를 해놓으면 못 오겠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아예
항목에서 빼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규정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놓고 그다음에 영역별로 해놨는데 이 지금까지이신 분들이 이제 당시에는 오신다 해놓고 막상 또 안 오시고 하니까 저희들이 난감한 부분도 많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내부적으로 의사 해봤자 전문의원 2명밖에 안 되는데요, 뭐. 학부모위원도 그렇고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잘 안 오시고 자기 일정하고 겹친다고. 그런데 학폭 예. 대책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시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미리 선별을 하셔서 이거는 올해 임기가 끝나죠. 예. 그럼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저희들 그걸 안 그래도 지금 이 내부적으로 예산이 지금 예. 3억 5천 3년 하면 10억이 넘는 그 수당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방 차원으로 지금 하는 게 엄청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사후 처리 예산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네, 이런 네, 부분에는 그냥 혈세가 줄줄 흐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꼭 이거 준비하셔서 이런 부분은 어떤 학폭의 어떤 경감 세부 방안이나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좀 단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강남교육청의 그 우리 동평초하고 동백초하고 이제 통합하는 것 때문에 교육여건 개선가에서 2억 원이 편성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업설명서 764페이지를 보면 그 동평초가 석면 천장 교체로 18억 5천이 정도 잡혀 있고요. 18억 5천만 원. 그리고 급식 기구 교체비로 1억 9천. 그리고 급식시설 현대화로 8억 5천이 잡혀 있고 뭐 동백초도 석명 천장 교체비로 29억이 잡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통폐합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폐합이 되지 않을 시 진행하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중으로 중첩으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과하고 부서 간의 그 긴밀한 협조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럼 협조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좀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 일이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경의 일부 삭감할 부분도 있고 내년 본예산도 이미 그때는 편성 시기에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뭐 현재는 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또 추경에서 삭감하든지 뭐 이렇게 지금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우리 본청 교육 여건 개선과에서 전체적으로 요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하고 뭐 협업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다음에 진행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업을 해서 이번에 그 사업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예산 편성에 조정이 힘들었다는 건 알고 있지만 부서 간에 이런 건 또 협조가 좀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 돈이 엄청난 그 규모로 뭐 29억, 18억, 한 뭐 그전 50억 이상 되는 금액이 이렇게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게 맞나?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학생 수 그 240명 이하 1분만 더 주시. 240명 이하 그 소규모 학교를 분류가 되면 학생 수가 또 200명 이하로 내려오면 학교를 통폐합할 수 있고 신설학교 대체 이전 재배치를 할 수도 있고 학교의 그 통합 운영에 그 조치를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중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당장 지금 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요번에 안 됐다 이거보다도 이제 중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이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5, 60억이나 되는 이 금액이 올라와야 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 좀 해주시는 게 맞고 중복 투자되는 이런 부분은 발생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추진이 좀 착착 그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 최종적으로 부결이 설문조사 결과 아깝게 이제 부결이 되었는데 학교에서는 또 다시 통합 재추진 쪽으로 의견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미 우리가 본 예산은 다 편성한 상태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그렇죠. 접수해 어차피 이게 지금 뭐 중기적인 계획으로 나와 있는 사안들이에요. 어차피 200명 이하로 이 학생 수가 줄어들면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이 잘 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복지 그 안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또 여쭙게요. 요번에 지금 지원청에 그 복지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각 학교별로도 복지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남, 강북 각각 지원청이 복지사가 몇 명쯤 됩니까? 강북부터. 예. 강남부터 말씀하세요, 그러면. 교육복지사. 저희 강북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는 지금 1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15명이고요. 지원청에는요. 지원청이 13명이 13명. 예. 그다음 강남은요. 예, 강남은 학교 중점 사업학교에 14명, 14명. 그다음에 지원청에 13명 있습니다. 자, 지원청 지금 교육복지사의 내용은 다 알 거고요. 강남에 지금 학교에 14명인데 지원청에 13명, 그다음에 강북 지원청에 13명. 제가 보기에는 교육복지사 수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옛날에 그 노옥희 교육감님께서 아마 그때부터 아마 인원을 좀 많이 늘려서 해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교육복지사 지금 학교에 지금 14명으로 감당을 못해서 지원을 나간다 하더라도 이 각각 지원청에 13명씩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학교가 어려운 학교에는 저희들이 한 명씩 배치를 했는데 그 외의 학교는 어느 학교에 놔두고 이제 다른 학교를 맡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소속이 문제가 돼서 지원청에 놔두고 순회를 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나가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원청 전체의 어떤 연계사업 사례 발굴을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너무 많아요.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지원청 너무 많고 학교 전체 그 인원수 파악하고 업무 분장표 요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원청에도 나와 있는 이 강남 강북의 교육복지사의 그 업무 분장과 인건비 내역까지 그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성영 의원님. 예, 이성영 의원입니다. 저는 강북 지원청, 강남 지원청 155페이지, 165페이지, 강남은 641페이지, 654페이지입니다. 인성 교육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국 예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성교육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 보면은 강북은 2023년도에 9,600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2,600만 원 줄었고 또 강북은 9천만 원에서 1,300만 원에서 7,700만 원이나 이렇게 줄었는데 이 강남에서 이렇게 크게 많이 삭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성교육 예산이 뭐 감소된 건 아니고요. 울주군과 남구에서 전입금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9천만 원이 와야 되는데 그 예산이 돈이 안 와서 그 예산이 그 구청과 군청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북 지원청 165페이지, 강남 지원청 654페이지를 보면은 학교 폭력 건절에 대한 예산인데 강북은 소폭 인상했고 강남은 이것도 역시 7천만이나 이렇게 삭감했는데 심의위원회 예산을 또 강북은 또 400만 원 정액했습니다. 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이 이유는 또 뭡니까? 예, 우리 강남 지원청에서 지금 예산 삭감을 한 7천만 원 정도 했는데요. 우리 강남 지원청은 지금 우리 학생 생활 회복 지원센터가 사설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임대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심의위원회 그 개최 횟수가 늘어나니까 사실 인건비
경비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라서 이번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평균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해보니까 한 7명 정도 위원들이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위원 수를 9명에서 7명으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좀 절감해 보려고 뭐 그렇게 해서 좀 그 소위원회 수가 9명에서 7명으로 줄어서 그러니까 이제 강북하고 강남하고 차이가 네. 너무 난다. 그런 거를 지적을 하고 싶고, 제가 왜 아까 인성 교육 운영에 대해서 뭐 추경에 편성한다고 교육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게 프로그램을 보면은 뭐 나나들이 그죠? 인성교육 프로그램 뭐 위탁 운영 이래 되어 있고 하지만, 저는 이 인성교육이 이 교사들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학교 전반적인 곳에서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국어 시간에도 인성교육을 해야 되고 수학 시간에도 해야 되고, 이게요 인성교육은 그냥 뭐 별도로 이래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이게 왜냐하면 교권 침해도 관련되어 있고 모든 기본이 이겁니다. 우리가 교육청 예산에 2조 얼마를 편성하면서 이 예산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 만드는 건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근본입니다, 근본.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을 들이지 않는다 하면은, 프로그램을 혁신하지 않고 계속 그냥 막 되는 대로 한다 그러면은, 저는 진짜 문제가 많다. 이거 좀 인성 교육 운영에 대해서 좀 TF팀을 구성하든 뭐든 하든 간에 좀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실제로 학교마다 저희들 인성 1교 1인성 브랜드를 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예산 삭감이 되면서 뭐 조정됐지만 지금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자체와 이렇게 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또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 폭력 예방 이것 또한 인성교육과 연관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특교육에 이렇게 오면 지금 제로센터가 만들어지고 하면 특교육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인성교육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좀 맞춤형, 좀 제대로 된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강남교육장님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천명경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강남지원청이 청사 이전 문제가 시급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강남지원청 예산에는 청사 이전하고 관련된 예산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안 합니까? 예. 시급하지 않습니까? 저희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절실하고 시급한데, 전체적으로 우리 청사 이전, 기관 이전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여건 개선과에서 전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막 진행하는 건 아니라서 저희들은 계속 여건 개선과에 협의를 하고. 그래도 교육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청사 이전을 하려면은 강남교육청에서 예를 들어 TF팀에도 구성해서 뭐라도 그죠? 전혀 그거를 옮기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까 예산 부분 또 천명경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해서 안 되면은 이전 안 할 겁니까? 예? 근데 그거부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저희들은 막 여탄 교육 여건 개선과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저희 지원청 우리 직원들 전체 뭐 소망이랄까 이게 이걸 공청회에서, 학부모 공청회에서 학부형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라면, 학생의 적응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게 학부형들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 당국에서는 학생들의
적응과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교육장님이 직접 나서서 그렇게 이 강남교육청에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투표를 할 게 아니라 각 학급 운영 그거를 그죠? 운영위원회가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표하라고 번거롭게 투표하고 이래 얼마나 이게 그합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부모들도 힘들고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 기구를 만들어 놨잖아. 그래서 또 교육장님이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민을 또 해결하고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꼭 투표로 하겠다. 이 투표 이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면 안 된다니까. 행정이 전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투표해가지고 할 게 있고 또 안 할 게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통합해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지역에 있는 뭐 구청이나 시청이든 투표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단 한 건도 못 합니다. 그죠? 다 반대하지 찬성하는 주민들 아무도 없습니다. 내 집 앞에 도로 내는데 찬성하겠습니까? 다리 만드는데 찬성하겠습니까? 뭐 어떤 거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제기합니다. 일은 해야 됩니다. 길 어둡다 그래가지고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 거 그것도 막 이 주민 옆에는 내 집 어둡 환하게 밝힌다고 난리 구슬지깁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앞에서 계속적으로 여건가만 교육청만 바라보고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이전하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요. 예. 뭐 저희들이 더 급하고 더 하고 싶고 그러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 TF팀도 구성하고 또 전에 공고부터 이전할 계획이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이 TF팀도 추진 구성해가지고 계획도 이미 지원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겠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학교도 하고 찾아가고 예, 가서 또 부모들도 만나고 예, 또 교육청 또 설득시키가 이제 투표하지 마라. 예. 운영에 넣어가지고 하고 이러고 그거 정도 학부형들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투표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야. 투표 맨날 해봐요 되는가?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근숙령 의원님. 네, 권순영입니다. 제가 두 분 교육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이거 보면 다문화 학생 맞춤형 이래가지고 초등, 중등 있잖아요. 요거 지금 요 뒤에 보면은 3만 원씩 300명 50시간 이거 뭐 어떤 거 하는 거죠? 학교에 학생 1인당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수업을 할 수 있도록 3만 원씩 해서 50시간 150만 원 정도 1인당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는 지원하는 예, 겁니까?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그 학생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고 이제 돈은 학교에서 대신 내고 애들은 수강하고 뭐 이런 예. 형태인가요? 근데 이게 강북하고 강남하고 지금 다 전년 대비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저 보니까 강북은 초등이 1억 2천 줄었고 중등이 3천, 강남은 초등이 2억, 중등이 1,800. 이거는 왜 줄은 거죠? 저희들이 이제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보면 아이들이 기초학력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학년들은 주로 다문화 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애들을 교육시키고 고학년들은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해서 두드림 쪽으로 이제 흡입을 해서 걔들을 이제 교육하는 쪽을 하다 보니까 이중 지원을 안 하고 중복되게 하니까 분리시키다 보니까 인원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근데 교육장 이거 우리 사업 내용의 대상이 관내 학교 적응 능력이 부족한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인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기초학력 이거하고는 중복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들이 그 언어도 안 되다 보니까 기초학력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생을 대상으로 중복되게 하다 보니까 그 저학년 쪽에는 언어나 다문화 뭐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다문화 지도에 중점을 두고요. 고학년은 이제 어느 정도 정이 좀 되고 하니까 두드림 쪽에서 학력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분리를 좀 시키는 그런 그래가지고 맥락이 있습니다. 초등은 전학년에서 저학년으로 대상을 축소를 했고 그죠? 네, 중등은 마찬가지입니다. 중등은 뭐 딱히 이유는 안 적혀 있다. 중등은 이제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40시간입니다. 시간을 줄였다. 그 지금 제가 여기 보면 근데 중등은 탈북도 포함이다 그죠? 탈북 학생. 초등은 탈북 학생 없습니까? 왜 중등만 탈북이 대상이 들어가 있죠? 이게 또 신청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네. 탈북 학생은 초등학생은 좀 많지 않고요. 중학교에서는 탈북 학생이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 학생 수를 대상으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많지 않아도 초등학생들 뭐 예를 들어 탈북 학생 같으면 기본적으로 말투나 이런 게 좀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이고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애들 사이에서도 서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갈 건데 그런 애들은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다문화 초등에는, 쪽에 네, 좀 유입을 빠져있네요. 시켜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제목에 보면 중등에는 탈북 딱 다문화하고 가로 탈북 넣어놨다며 그죠? 초등은 없잖아요 그죠? 그 제가 조금 되는 게 근데 초등 대상으로 한다 하는데 지금 다문화 학생이 우리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네. 요번에 우리 울산에서도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인구가 늘은 게 다 외국인 때문에 늘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또 자녀들이 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문화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그런 추세가 되는데 우리 예산이 좀 줄이려고 하는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 예? 반면에 우리 저기 외국 국적 유아들은 유치원비가 그 어린이집이 그거 돈 지원해 주잖아요. 이거 얼마래요? 강북 1억 1천만 원, 강남 2억 5천만 원. 예? 유아들한테.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게 예산을 좀 줄이는 게 중복된다 해서 줄이는 게 맞는지 그러면 그거를 좀 차별화해서 그거를 완전히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주로 방과후나 이렇게 이제 애들 데리고 하다 보면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 하다 보면 애들이 그 시간이 또 없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중복되게 운영을 하다 보면 앞에는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애들한테 이제 뭐 더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분리를 시켰는데. 예, 교수님 말씀 공감하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목적에 맞게끔 중복이라 한다는 게 기존에 운영하는 게 문제가 있었다 하니까 중복이 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기초학력이든 뭐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명확하게 네. 우리가 뭐 알 수 있도록 학생들도 그렇게 전문화돼서 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저기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서비스 지원 예산에 보면 보조 공학기기 등 지원 그죠? 네. 강북은 이거 뭐 500만 원 이해 있고 뭐 강북도 있고 이러한데 이게 어떤 거죠?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강북은 1,000만 원 잡혀 있고 강남은 2천만 원 잡혀 있네 이거. 예, 보조 공학기기는 우리 장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나 의사소통, 그다음에 신체, 이동, 학습, 뭐 여가생활 이런데 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을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제 제공해 주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뭐 제가 이 목록을 받아보니까 되게 많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강북은 96개 종류가 있고 강남은 뭐 149개까지 이래 돼 있는데 예산이 근데 왜 두 군데가 다릅니까 이게?
일단 강북이 강남보다 일단 학생 수가 많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북이 강남보다 학생 수 많은데 예산은 강남이 더 많은데. 그렇습니다. 네, 2배 차인데요. 강북이 1,000만이고 강남은 2,000만 원인데. 뭐 일단 그렇고요. 예산 차이가 있고 제가 이거를 보니까 뭐 있는데 이게 보면은 보청기하고 이런 게 좀 비싸죠. 보청기도 많은데 이거 개인한테 학생의 마차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자기 뭐 기에 맞게라든지 휠체어도 보니까 휠체어 이너도 있고 보청기 이런 거는 개인한테 맞춰 가지고 하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거 1년 해가지고 대여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학생이 졸업하고 나면은 그 개인 학생들 맞춘 이 기기는 어떻게 처분이 되는 겁니까? 여튼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사실 수거하기가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개인한테 맞춤형으로 그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저기 졸업이나 전학식에는 반납을 하든지 반납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어차피 이 특수 학생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다 그러면은 정말 개인에 맞춰서 했다면은 지금 반납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반납도 어렵고 그러면 규정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제품이나 여러 가지 사양을 조금 고려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매할 때 좀 도움을 주도록 한다든지 이거는 말은 뭐 하고 반납하고 됐지만 실제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좀 비싼 고가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계획이 필요하다. 너무 그냥 그때그때 그죠? 임시 방편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 전체적으로 이 기구들이 생각보다 기기들이 좀 고가의 그런 거라서 이제 가정에서 구비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예산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구비를 못해가 우리가 빌려주는데 받아가 다시 뭐 수정해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그 특수학생이 뭐 소유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뭐 우리가 그렇게 조금 지원을 해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100몇십 개 기구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리가 지금 교사가 따로 있으시죠? 예,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그 순회교사들하고 그 치료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기 관련 사용법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전문화되게 교육을 받든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저는 이만큼 많은지 몰랐어요. 100몇십 개가 있더라고요. 예, 그 대여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받아서 좀 점검을 하고 다시 또 대여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맞춤형으로 제작을 하면 다른 학생이 쓰기가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해서 저희들도 본청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좀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뭐 예, 맞춤형 그 기기를 반납받아 가지고 다시 상급학교 올라가면 또 그 학생한테 그대로 재대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연계를 한다고. 예, 그런 연계 방안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꾸준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잡아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강대 의원님. 됐다. 예, 요번에 우리 뭐 추경은 나놓고 본예산 쭉 훑어 보면은 강북이 한 2.9% 전년도 대비해서 좀 늘어났다, 그죠? 강남이 55% 증가했지요. 네. 우리 강북교육장님, 네. 지금 지원청에 여기 예산이 조금 이제 늘어난 걸로 보여요. 네. 그 이제 그 늘어난 것 중에서 교육복지하고 보건급식하고 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다, 그죠? 네, 네. 뭐 그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그 단가 올리고 인원수 있으니까 뭐 요번에 그 1,314억 정도 늘어났던데 이거는 뭐 고정적이다. 그다음에 이 학교 재정 지원 관리에서 8.6% 증가해서 지금 한 2,30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는데 네. 우리 교육장님 볼 때 어때요? 이게 지금
학교 운영비를 통합교부 사업 확대로 해서 지금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기본 운영비로. 예, 예, 예. 이게 더 우리 지원층에서는 더 부담 아니에요? 일거리 더 늘어나는 거고 이게 뭐 자율성을 강조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일거리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이제 뭐 지원층의 입장에서는 일을 좀 늘어난 건 맞지만 또 학교에서는 또 학교 나름대로 또 뭐 국적에 맞게 그냥 기본에 해서 좀 저기하게 쓸 수 있는 융통이 있기 때문에 또 학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 학교 입장에서도 쉽게 말하면 이제 목을 정해서 내려가다가 네. 이렇게 이제 학교 기본 운영비로 이제 쓰라고 하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자율권을 가지고 네. 그렇게 사용하는 게 드물어요. 제가 볼 때는 일거리만 예? 학교 현장이나 우리 그 지원층에 늘어난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네. 저기 한번 봅시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굉장히 그 감액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우리 강남, 강북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네. 강북은 한 140억 정도 전년 대비 한 27.6% 정도로 감해 버렸어요. 자,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3억 6천만 원 정도 해서 전년 대비 한 1%가 늘어났다 그지요? 강남. 학교 시설 여건 예.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 스마트 추진단도 우리 본청에 보면은 거의 뭐 51.4%가 줄고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 시설과도 거의 23%가 감액되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해놓은 걸 보니까 전년 대비 1% 정도 늘게 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은 연내 집행이 전부 다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란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그 2월액이나 그 이런 부분 계속비에 대해서 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 아예 강북은 140억, 그 다음에 전년 대비해서 감을 해버렸고, 강남은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2월액이나 또는 그 연말 그 감액 추경 이런 것들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그 2월액이 발생하거나 추경에 감액되면은 제가 아주 혼낼 겁니다. 왜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편성해놨다는 말은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했다는 걸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그 24학년도까지 예? 그 마감해야 될 사업이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이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 좀 있던데 우리 그 강북에는 사업 설명서 394쪽이고 강남에는 871쪽인데 자, 우리 강북 교육장님, 네. 학교마다 이 학부모회 다 있죠. 네,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도 제법 된다, 그죠? 네, 네. 강남, 강북 뭐 거의 뭐 한 1억 정도가 돼요. 9,700만 원입니까? 네. 근데 둘 다 똑같아. 이제 그 9천만 원 정도는 이제 학부모 회시를 만드는 거다, 그죠? 네. 구축비고, 그 다음에 그 지원 단가나 지원 학교의 전가에서 한 4,1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지원 단가가 이렇게 강남교육장님 네. 이 정액된 사유가 뭐예요? 지원 단가가 이렇게 정액된 사유가 뭐예요? 그 아무래도 지금 학부모 회시를 구축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실 구축하는데 여러 가지 단가가 많이 올라서 좀 그렇습니다. 올랐다. 네. 그러면은 그는 너무 추상적이고 기존에 보니까 7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또 1,000만 원 돼 있다, 그죠? 그래서 강북, 강남 공이 그 산출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구축돼 있는 학교에 그 집행 내역서 다 나와가 있죠. 그 정산서라 그러죠. 네. 그것도 함께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구축비를 제외하면은 그 컨설팅비가 700만 원씩 또 편성돼가 있는데 네. 수당도 지금 한 250만 원 정해되어 있다, 그죠? 맞습니까? 네. 근데 이 본청에서도 이 컨설팅단을 구성해가지고
저 지원청 그 직접 학교에 방문을 하고 있죠. 이 본청에도 학부모 교육팀이 있습니다. 있어서,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한 학교에 컨설팅 단이 몇 명 정도 갑니까? 학교에 저희들 같은 경우 2명씩 갑니다. 2명씩. 그럼 거기에 가서 컨설팅한 자료도 다 있겠다, 그지요? 예. 그것도 함께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학부모회는 이렇게 좀 금액적인 부분에서 지원이 참 많이 되는데 진짜 전문성을 갖춰야 할 부분, 우리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될 부분이 저는 학교 운영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북에 사업설명서 401쪽이고 강남은 876쪽을 보시고요.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이 쭉 돼가 있는데 지원에 대한 부분이 한 480만 원 정도다, 그죠? 예. 전년 대비해서 조금은 뭐 5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연수가 지금 집합 연수로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강북 교육장님 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학부모회하고 네. 예, 지금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네. 이게 형평성 문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저 우리 강북 교육장님 생각할 때 예. 지금 운영위원들은 저희가 볼 때 네. 어느 정도 조직이 잘 돼 있는데 네. 학부모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잘 돼 있다가 중간에 지금 거의 구성이 잘 안 되고 잘 운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다시 조직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학부모회를 네네. 그 학부모회를 활성화시켜서 뭘 왔다 하겠다는 저희들이 학교의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서 학교의 뭐 의견 수렴이나 여러 가지 자문 역할도 하고 이런 함께 가는 이 이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학교 사정을 잘 모르는 거고 학교에 가면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학부모의 조직들이 잘 굴러가요. 제가 갔던 학교는 거의 그냥 명목상이 돼 있어서요. 이게 그래서- 잘 되는 학교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적인 부분이 학부모회하고 학교 네. 운영회하고 관련해서 학부모회가 2배가 넘어요. 네, 예. 그리고 이게 뭐 저것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아까 그 뭐 구축한다고 하는 부분들. 학부모의 실력. 그 굳이 왜 구축을 해요? 그거 왜 하냐고요? 저희들도 운영위원들도 그 학교에 가면은 도서관에서도 하고 뭐 운영위원실도 있으니까 하고 그걸 충분하게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학생들에게 좀 더 유휴 공간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공하는 게 맞지. 1년에 그 몇 번 온다고 그걸 갖다가 돈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구축을 하고 다 해요. 연수도 하고. 지금 학교에 보면 법적으로 운영위원실은 이제 구축을 하도록 돼 있어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도 아니 그 보면- 학부모회하고 예. 운영위원회하고는 기능이 달라요. 예. 근데 이제 그 기능을 다른 걸 갖다가 똑같이 레벨 맞추어서 한다고 그걸 갖다가 구축을 하는 것도 잘못됐고, 네. 예? 이 학부모 구축을 누구 지금 발상으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건 학교에서 학부모회실을 구축하겠다고 신청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그래 지원하는 없는 거거든요. 것보다는 낫겠죠. 네.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공간이 있으면은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게 더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뽑아 보면은 학부모회하고 학교 운영위원회하고의 이게 뭐예요? 이 컨설팅도 뭐 엄청 많이 뭐 하네요. 어? 거의 뭐 예산에서 2배가 차이가 나요. 2배가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우리 양대 교육장님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그 지원 동아리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형평성 있는 어떤 지원 동아리비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봅시다. 제가 뭐 행감에도 좀 지적을 했는데 자 지금 지원청에 봅시다. 총액은 그대로인데 보니까 지원 동아리 수가 한 팀씩 늘어나가지고 예산이 강북, 강남 300만 원입니까? 네. 청액이 때가 있다, 그죠? 네.
맞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본청은 깎고 강남 강북 지원청은 늘리고 이게 뭐가 맞나? 예,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 소속 우리 직원들이 한 175명 되고 알고 있습니다. 예, 어. 학교가 행정직 우리 강남은 256명 그것도 정도 알고 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기 행정사무 감사할 때 동아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건드려 놨잖아요. 네, 네. 우리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많아요. 동아리비가 학교에 비하면 몇 배라고요? 그거 보셨습니까? 기사? 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늘리면 안 되잖아요. 동아리비라고 하는 것은요, 예? 똑같이 가족들이 똑같이 이렇게 연 얼마씩 하는 거지, 뭐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닌데, 예? 학교 선생님들하고 무려 4배나 5배나 차이가 나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똑같이 본청이든, 직속기관이든, 우리 뭐 지원청이든, 학교든, 동아리비는 똑같이 주는 게 맞죠? 근데 이제 학교 내 동아리는 학교 단위에서 이제 아니, 직장 학교 동아리- 단위를 하더라도 뭐, 그거는 똑같이 지원청에서는 나가야지. 예, 뭐, 세금인데, 그러면은 뭐, 지원청은 따로 쓰고 학교는 따로 씁니까? 그 발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원청은 학교를 전부 연합해서 이 동아리를 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지원청은 학교 동아리도 지금 지원이 되더라고 보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미 지원되고 있는 학교도 분명히 있을 텐데 또 개인에게 중복되는 거 한번 찾아봤어요? 모르죠?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직장 보육 시설 관련해서 조금 더 할까요? 예, 제가 학교 초빙 공모제에 대해서 양교육청 교육경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강북하고 강남하고 교장 초빙 공모제 심사한다고 약 1,12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해서 자율학교 정원 30% 이내에 교장을 초빙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 교장 우리 자율학교가 28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30%다 그러면 8.4명 즉 한 9명 정도가 공모 교장으로 가능하다 이런 뜻인데 현재 보니까 한 12명 되거든요. 현재의 초중 고모 교장이 12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우리가 이렇게 초빙 교장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요번이 좀 궁금하고요. 아시다시피 2023년도 3월 1일자로 지금 교장 연수받고 발령 대기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40명 정도. 40명 넘지요. 그래서 있는 교장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 규칙을 이기면까지 우리가 내년에 다시 뽑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북 교육장님. 네. 그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뭐 순서대로 하는 게 이제 맞다고 보는데 이게 강남 지금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교장 공모제는 좀 요즘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공모제 형태인데 요즘 거의 희망이 없고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개 학교 지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데이터를 보니까 좀 많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올해 많습니다. 새롭게 아, 신청하는 그래요? 학교는 그래요. 일단은 저도 이거 교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뭐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우리 규칙을까지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요즘은 거의 뭐 안 되고 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천미경 부위원님. 예. 강북교육청의
설명서 244페이지, 강남은 726페이지에 그 음수기 교체비 지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강북에는 신규로 4억 7,800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강남은 2억 9,700이 와 있네요. 이 신규로 올라온 거죠. 예, 음수기 교체. 네.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별로 음수기 설치해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정수 있는 음수대. 현재 우리 강남청에는 지금 한 33개 학교 정도, 33개 학교요. 예, 105대 정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대? 음수기는 학교별로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예. 지금 여기 신규로 올라온 거는 그것이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돼서 교체를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편성- 강북이 그 공립하고 사립 합해갖고 87군데네요. 네. 그다음에 강남이 54대입니다, 그죠? 지금 음수기 부분에 대해서 뭐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발암 물질 나오고 녹물이 나오고 유충이 나오고 이런 부분 다 접하시고 계시죠? 네. 예, 타 도시에서도 지금 굉장히 난리던데 우리는 지금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강남교육청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그건 예.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예. 음수대 점검. 예. 학교 지원센터에서 분계별로 한다고 합니다. 예. 이게 지금 학교에서 수질 검사를 지금 할 수 없어서 지원청에서 하는 거죠. 예, 지원센터에서.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죠. 네. 이거가 지금 관리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보셨나요? 지금 뭐 그냥 무조건 다녀가면 정상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이 음수기 설치 현황이나 어떤 점검 부분 그리고 점검해서 결과 나온 부분 이거 제가 현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이 부분 강남 강북 좀 다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수 있는 음수대도 있고 전체 없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정수가 있는 음수대는 지금 요번에 신규로 들어온 이것뿐이죠. 여기에 설치될 게 일반적이고 요 신규 5번에 편성한 거는 노후화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노후화됐는데 교체를 신청해서 곧 편성한 겁니다. 교체가 됐는데 정수가 지금 달려 있는 음수대도 있고 일반적인 음수대가 있잖아요. 네네, 그 네. 부분을 말씀하는데 교체를 할 때는 정수 있는 음수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 음수대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 확인해보고 예. 그렇게 정수기가 있는 그런 음수기로 교체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고 납성분 나오고 검출된다 하고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지금 뭐 50몇 대씩 그리고 87대씩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네네. 조달청에 물론 하실 거죠. 네. 근데 조달청에 통해서 납품한 제품도 지금 유해 물질이 많이 나와서 이 구상권 청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요 기기는 물을 끓일 수도 있고 정수도 되는 것으로 지금 교체 예정입니다. 그렇게 답을 해주셔야죠. 지금 새로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해 물질 그 납성분이나 이런 거 검출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네네.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선정에 세심한 분석이 필요하다. 네. 지금 조달청에서 납품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모 회사에 어떤 회사 한 5개 정도는 그 부분에 지금 뭐 유해 물질이 나오는 게 굉장히 많다는 그런 게 있어서 조달청 자체 내에서도 이거 뭐 구상권이 들어가 있고 교체되는 비용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냉온수 혼합 꼭지를 사용하는지 뭐 KC 뭐 인증 자재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이만큼 그 몇 대 올렸을 때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을 건데 아직 그런 점검은 안 해보셨나요?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하겠다는 뭐 그런 계획이 없나요?
아직 규격이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입찰 올릴 때에 그러면 금액이 550만 원으로 한 대당 550만 원 정해져 있던데 이 550만 원에 정해져 있는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 제품을 알아보니까 정수가 온수가 다 돼 있는 거고 KC 그 인정 자재로 돼 있는 거고 이런 것들 점검을 하셨나요? 네. 점검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아유 저희들 담당 예? 예, 그런 거는 이 파악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 녹물 나는 이런 그 물을 마셔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음수기 설치 현황이나 점검 실태, 분기별로 하는지 등등을 학교 그 대수가 다 나와 있을 거니까 요 점검 부분을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학교에 음수기 교체비를 이제 지원을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안내를 해서 제대로 좀 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애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 교육청 자체에서 이게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면 학교 내에서 지금 점검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 점검이 이루어지면 분기별로 점검이 이루어지면 어느 교사들이나 아니면은 교사님 아니더라도 공무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이 이루어질 건데 업무 경감 때문에 지금 지원센터에서 하잖아요. 지원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놓칠 수가 있고 다녀가면 그냥 정상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하셔서 그 제품에 정말 이게 유해 성분이나 이 유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정상해야 되는데 그냥 다 다녀가시 몇 분이 지금 지원센터 몇 분 있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지원센터 몇 분 정도 계시죠? 이 점검하시는 분이? 학생 교육 저희들이 그 학교 자체 점검도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정적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역입니까? 예. 이 부분 점검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예. 용역 부분도 제가 확실히 짚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녀가면 점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타도시의 이야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애들 입으로 들어가는 네. 직격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은 확인을 꼭 해주십사.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그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교육 공무 직원이 우리가 그 총 인건비를 뺀다 하더라도, 그 산정을 뺀다 하더라도 집행 비율이 우리가 그 인건비가 108.68로 우리가 전국에 비해서 높아요.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데 비해서는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인력이 한 80명이 더 늘었는데 지금 뭐 기관, 센터에 있는 분들 그리고 교육복지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복지사 인원이 많다. 그다음에 특수교육 실무사 등등 그리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 이분들도 이제 공무직으로 변경이 된 게 편입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분들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전국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런 편입을 하는 부분 직종 편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주시고 이 부분에 우리가 그 인건비가 지금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교육 공무 직원의 그 인건비는 무조건 효율성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영양사, 뭐 전문 상담사 등등등 이런 그 어떤 센터나 기관이 있는 분들을 이렇게 편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하셔야 된다. 우리 인건비 너무 많이 나가요. 솔직히 우리가 학생들이 아니만 우리가 이렇게 신경 썼는데 막상 이렇게 재정 쪽으로 해서 이거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정 분석과 재정 진단의 그 어떤 필요 사항의 개선 부분을 받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 부분은 꼭 좀 체크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떤 변동 사항이나 이런 걸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사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예. 저희들 학교에 현장 지원을 나가 보면은 학교가 너무 어렵다고 사실 복지사를 좀 확대해달라는 그런 학교에서 요청이 너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럼 우리가 큰 지금 타도시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완전 줄여라는 게 아니고 형평성 맞게 전국에 맞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전국보다 높기 때문에 인건비 그 높는 부분만큼의 절감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성영 의원님. 그 중에 강대 의원님. 고맙습니다. 자, 그 직장 보육 시설 관련해서 조금 질의할게요. 우리 직장 보육 시설이 지금 5개다, 그죠? 본청은 나놓고 1개, 그 다음에 강북에 2개, 강남에 2개,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 이거 위탁 운영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청하고 강북은 뭐 한 3억 7천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강남은 또 4천이다, 그죠? 4천만 원 넘네, 그지요? 이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지금 교사 간 그 호봉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경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확인해 보니까 똑같아요. 그거는 이유가 별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만 5세 아동은 이제 전체 지자체에서 전액을 지원하는데 그 인원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강북 같은 경우는 인건비, 뭐 관리 운영비, 교육 활동비, 시설비 등등 해서 이제 이렇게 올려놨고 정액을 했고요. 지금 1,000만 원 정액돼 있죠. 맞죠? 강북, 강남도 이게 한 1,000만 원, 그죠? 올려놨다, 그죠? 예. 그런데 한번 봅시다. 강북은 굉장히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강남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액 기준이 이게 왜 이래 다르죠? 인건비가 주로 많습니까? 정액분이? 예, 주로 인건비 때문에. 그러면은 왜 강북 강남은 그래 주로 인건비 해가 올려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왜 본청은 왜 정감이 하나도 없어요? 본청에는 인건비 안 올려주는 모양이죠. 그 표를 한번 보시라니까. 동아리 지원 그 예산 편성을 보면은 강북 강남은 이렇게 정감이 돼가 있어요. 본청은 정감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강북 교장님, 강북에는 작년에 그 한 2억 8천만 원 정도, 한 3천만 원 정도 불용역 대가 있죠. 불용역이 있었죠. 그죠? 그 작년에 불용역도 있는데 올해 또 이렇게 1,000만 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여기 운영하는 인건비도 있지만 관리비라든가 그 안에 이제 보육 활동에 드는 그런 예산을 이 위탁 운영 기관에서 요 정도는 좀 정액해 주면 그러면 좋겠다. 산출을 본청에는 해서 왜 위탁 안 합니까? 직접 합니까? 본청은 또 인원수도 저희 좀 학생 수가 좀 차이도 아니요, 나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강북 같은 경우에는 이 불용역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올려놨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묻는 김에 이거 한번 보세요. 사업 설명서 36쪽에 보면 그 뒤에 있는 분이 더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뭐 교육장님들이 이런 걸 다 알겠어요. 그 사업 설명서 36쪽에 보면은 2021년, 2년, 22년, 23년 쭉 나와가 있는데 2021년도 현액 그 한 7억 원 맞죠? 근데 집행 잔액이 6억 7,300이잖아요. 왜 그 불용역이 왜 빵으로 적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자료 내면 안 됩니다. 예? 그 뒤에 분 이거 누가 작성했어요? 그럼 맨날 뭐 이 자료를 갖다 이렇게 주면은 저희들이 얼마나 뭐 헷갈리겠어요? 아무튼 요 자료 뭐 주시고요. 예? 아니 예산 현액이 7억 원인데 집행 잔액이 6,700만 원이잖아요. 그 왜 불용액이 없나고요? 아무튼 요 건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 사업을 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북, 강남 오늘 그 우리 교육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정액분에 대한 산출 근거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학생 건강관리 관련해서 그 설명서죠. 225에서 230쪽까지 쭉 나와 있는데 강북 보면은 이 뭐 마약류 해서 또 나와 있고 캠페인 나와 있는데 우리 그 강북 교육장님 요즘에 마약류보다 더 우리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예방을 해야 될 게 도박이죠. 네, 도박입니다. 그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회자되죠. 네, 네. 그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국에서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게 조사를 했는데 중1, 고1 대상으로 했는데 위험군이요 3.3%예요. 만연율보다는 훨씬 높아요. 10배가 높아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북이나 강남 교육장님들은 우리 학교 현장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왜 이런 부분에 왜 예산을 하나도 편성을 안 해요? 예? 우리 그 양대 그 교육지원국장님들 이런 부분에는 뭐 경각심이 없어요? 항상 뭐 뒷북 칠래요. 다른 지도에서 다 하고 난 뒤에 이거 우리도 울산도 도박이 좀 있구나 심하구나. 그래가 또 뒷북 치고 내년에 또 예산 편성할래요? 우리 강북교육장님 한번 네.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요는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본청 민주시민과에서 이 부분을 대응을 하고 지침을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거해서 지금 하는데 선제적으로 제가 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육장님 학교에 가장 최일선에서 지원하는 게 우리 양대 지원청이에요. 네. 본청에 오다 내려오도록 기다리면 1년 간다니까요. 예? 현장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 분들이 양대 교육장님들이잖아요. 그럼 모른다니까 지금 민주시민교육과도 이렇게 심각함을.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아까도 논의를 하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거 한번 살펴보고 계획 한번 세워가지고요. 예. 빨리 계획 세워가지고 네. 3월 가기 전에 우리 학교 현장에 사이버 도박 관련해서 공문이 전부 다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예, 다른 저희들- 시도는 다 나가고 있어요. 1, 2월 달에 하세요. 학교로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예산 없으면 중에 하면 못 되니까 예. 그런 그 제일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먼저 해야지. 그런 거는 아예 신경도 안 쓰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서 124쪽하고 612에 강북 강남에 보니까 영재교육원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 의원님들도 영재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대상이다, 그죠? 그 7개 영역에 해서 그러니까 한 280명 정도 됩니까? 강북, 강남 하면은? 강북에 140명,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남에 140명 네. 해서 한 280명 정도인데 영재가 많은 편입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많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전에 그러면 잠시 이때까지 영재 선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예. 그다음에 그 창의재단에서 이게 개발되어 놓은 영재성 평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2차로 하고 그 평가지를 이제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3차 이 면접이나 이렇게 대용 그 평가지를 가지고 자체 출제한 그걸로 3차를 하고 최종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그럼 이제 되어 전체 280명이 일단은 이제 선정이 되면은 입학을 할 거잖아, 그죠? 네. 해서 이제 그 수료가 어느 정도가 걸려요? 영재 학교를 이제 나오는 게.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그럼 6학년들은 어떻게 해요? 그 6학년 마치면 예. 그러니까 5학년에 초등 같은 경우는 5학년에 선발을 해서 4학년, 5학년이던데? 4학년, 6학년. 4학년에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6학년이 되면 중2까지 갑니까? 중학교 가서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또 하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입학을 하도록. 근데 영재가 되네 2년 과정으로. 예. 그러면은 요번에 그 영재 선정 심사위원회를 또 구성한다면서요? 심사위원회는 저희들이 영재 아니 그러니까 한 200만 원, 200만 원 들여가지고 그럼 이거는 그 신규 사업이잖아. 요번에 처음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네. 이때까지 영재 선발을 어떻게 했느냐. 요번에 그러면 위원회 선정하는 거는 뭐냐고 묻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영재 선발 심사위원회에서 내는 선발을 계속 해 나왔는데 현재까지 그 교육비 특별회계 지침에는 우리 교원들은 그 심사위원회 수당을 못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2023년에 그 지침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교원들은 수당을 받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그렇지. 편성. 이게 이제 수당 때문에 그런 예,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 새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놔야지 마치 위원회 선정을 다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수당 첨가를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뭐 간단히 이해할 걸 갖다가 마치 새로운 신규 사업처럼 위원회를 선정해서 다시 뽑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자 이런 280명이 이제 수리를 했다. 영재교육원을 예. 우리 강북 교육장님 예, 예. 이제 끝마쳤습니다. 그러면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영재학교를 졸업했으니까 2년간 예. 우리 여기에 보면 돈도 많이 지금 있어요. 많이 들어가요. 그럼 주로 진학을 또 어디 합니까? 진학은 본인이 희망하는 학군의 희망대로 진학을 합니다. 그 특별히 그 학생들을 특별히 다르게. 그럼 뭐 영재가 아니네요. 뭐 예를 들어서 2년 과정 마치고 자기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가고 하면은 그러면 이 영재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어요? 영재를 280명을 영재로 뽑아가지고 영재답게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몇 개냐고요? 그 영역별로 조금. 그러니까 그 영역별로 몇 개냐고요? 우리가 말하는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거 벗어나서 네네. 그런 게 몇 개냐? 자, 누가 대답해 볼 사람요? 국장님들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 좀 합시다. 자, 정리합시다. 아니 영역별로 좀 프로그램. 아니, 그 자료를 뒤에서 주면은 보고 말씀하세요. 거부하지 마시고. 자, 정리 좀 합시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매년 강북, 강남, 영재, 우리가, 교육원이라 해서 운영을 하면서 사실 뭔가 이렇게 2년간의 과정을 거치면은 뭔가 어떤 분야에서 중학교를 갔을 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또 영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또 나름대로 그 영재들이 또 시험이라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가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오고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또박또박 그대로 매년 받아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전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다. 또 강북, 강남 합해서 영재를 280명이나 입학을 시켜서 수료를 해서 그에 대한 결과물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물 나와 있는 거 뒤에 분 있습니까? 그러면은 있으면 한 3년간 우리가 강남, 강북, 영재 교육원을 운영해서 우리 이런 애들이 연간 280명이 어떤 진로를 가서 지금쯤은 고등학생 됐을 때, 대학생 됐을 때에 우리 영재들이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예산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제가 두 가지 자료만 요구를 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우리 저리장 환기 설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강북, 강남 토탈 한 28억 5천 정도 내년에 예산을 잡았는데 과연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효과를 검증할 것인가? 효과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에게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기본 운영비가 강남, 강북이 있는데 보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니까 강남보다는 강북이 각 교실마다 이게 좀 많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한 예를 든다면 유치원은 단설 같은 데는 1,700만 원, 병설은 2,500만 원, 초등은 5,600만 원, 중등은 46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 그거를 저에게 서면으로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예 질의사항 있습니다. 최민희 부의장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까 제가 다 물어본 내용들인데 그 설명서 317페이지하고 이제 강남은 788페이지입니다. 이 드라이피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앞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위험시설에서 58억 잡혀 있고 강남도 43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이 전면 대대적으로 드라이피터를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부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교체하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 드라이비트가 어떻게 화재에 파악을 취약한 예, 그런 이제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이거를 이제 전면 점검을 하고 있는 건 알지만 네. 이게 순차적으로 하는데 그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점검 내용이. 이 무조건 드라이피터가 그 화재에 열악화돼 가지고 옛날에 10년, 20년 전에는 드라이피터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해외는 정말 오래된 학교들도 많고 관리만 이렇게 잘하는 편인데 이렇게 뭐 어떤 공사적으로 드라이피터를 했다가 전면 다 화재가 일어날 거를 예상해서 지금 미리 다 바꾸는 거잖아요. 엄청난 지금 100억 이상 되는 돈을 이번 연도에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보면은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점검을 해서 지금 올리는 이 100억 되는 규모의 강남 강북 100억 이상 되는 이 금액을 올라오는 그 예산이 어떤 점검 부분에서 차례대로 올라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손실이 있어서 올라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전체적으로 올리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올리는 거는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데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전면 이제 다 교체를 하라고 했어서 지금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언제까지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25년까지 전면 다 이제 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낭비네요, 정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 태풍 때문에 떨어져 가지고 어떤 아주 열악한 상황이다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앞으로 태풍이 오고 요거는 정말 열악한 상황이라서 보수를 하다가 안 돼서 한다는 걸 하지만 순차적으로 뭐 25년도까지 해라고는 하지만 멀쩡한 드라이피터를 또 화재에 열악화돼서 다 뜯는다고 이거 소모가 아닙니까 이거? 그래도 학교별로 우선 순위는 두 가지고요. 순차적으로 그거는 그렇게 확실히 하고 둬야 됩니다. 네. 어떤 불량이나 하자가 발생하는 게 빈번한 순서대로 해야지 무조건 순차적으로 다 올려가지고 한다는 건 1년에 100억 이상씩 이렇게 지금 예산을 잡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낭비라고 보거든요. 이것도 정말 그 드라이피터 중에서도 견고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조금은 시일을 미루더라도 이거를 좀 해야지 앞으로 화재가 한 곳에 발생했다 해서 이런 걸 전면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바꾼다는 거는 이게 정말 아니라고 봐요. 이 부분 하자 부분이 발생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우리 지금 너무 열악하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전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2024년 1월 1일자로 정검수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님이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떠나십니다. 그동안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참석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정우수입니다.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1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홍성호 위원장님, 천미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성용 부의장님, 강대길 부의장님, 그리고 권순영 의원님, 그리고 안대룡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울산교육 동반자로서
또 많은 노력과 또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우리 울산교육이 또 큰 발전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또 더욱 울산교육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선 후배님 및 동료 직원분들 덕분에 제가 또 무탈하게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또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제 개인적으로도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나온 공직 생활을 뒤돌아보면 참 보람되고 행복한 일도 많았지만 또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또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는 또 좋은 기억만 가지고 공직 생활을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울산교육을 항상 응원할 것이며 또 불철주야 또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또 근성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원섭섭한지 뭐 울지도 않네요. 영예롭게 떠나시는 우리 정검수 행정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그동안의 노고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 중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보고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고 특히 개수 조정 전까지는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11월 29일 수요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수학문화관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에 제5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